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모두들 예상하는데 일반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좀 쉽지가 않다고 보고요. 경매 시장은 낙찰되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6.17 대책 이후에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되는 것들이 변동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내용은 일단 6월 22일을 시작으로 6월 25일 오늘이죠. 물론 오늘은 아직 낙찰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서울의 아파트 낙찰된 것들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낙찰된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걸 내용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매각 전부 다시 보겠습니다. 두 건인데 두 건 중에 이 아래쪽에 있는 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4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2억 4천을 인수하고 들어간 금액인데 그럼 얼마 되나요? 대략 한 8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네요. 낙찰가가 꽤 높죠. 어쨌든 비정상적인 금액이라고 보고 요 앞에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의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 작년 가을에 여러 건이 경매가 나왔었죠. 볼까요? 저희 학원에서도 입찰을 했었고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때 대략 한 10억 선 정도에서 낙찰이 됐고 그러고 처분해서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12억 정도의 낙찰이 됐네요. 이번 대책 이후죠. 24일이니까 어제입니다. 입찰자가 많이 왔습니다. 8명. 2등이 11억 8천, 1등이 11억 9천 990.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이번 대책하고 관계가 없는 쪽이 돼버렸죠. 물론 조금 더 몇몇가지가 강화된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왕의 투기 과열로 이미 서울은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여타 지역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는 쪽으로 돼서 서울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더 투자하기가 나은 쪽으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어쨌든 이 12억 가까이에 낙찰된 금액을 제가 시세를 따져봤습니다. 이게 84.98 거의 시세에 근접해서 낙찰된 것 같더라고요. 시세는 한 12억 5천 정도로 봅니다. 층이 6층이죠. 그리고 107동인데 107동을 아예 같은 동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107동 거의 한 개 내지 두 개의 물건이 매물로 나온 것 같은데 12억 5천 그리고 낙찰가는 거의 12억이죠. 그래서 일반 매매와 경매로 낙찰된 게 금액상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요즘 거의 일반적인 일이 돼버렸죠. 매매가와 경매 낙찰가가 수도권 좀 과열된 지역은 차이가 없다. 자, 이 투기 과열 지역에는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 이게 발표됐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죠.
투기 과열 지역의 규제가 대략 한 11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자금 조달계에서 자조서를 제출해야 된다. 요게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 투기 과열 지역, 서울은 투기 과열이니까 9억 원 이하 중저가의 경우, 아니죠. 제가 잘못 지금 짚었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 내 새로운 거래가 있을 때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이전에는 9억 초과하는 경우였는데 무관하게 자조서와 증빙서를 제출해야 된다인데, 여기 이제 일반 매매인 경우고요. 경매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이 조달 이런 것들이 좀 밝히기가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경매로 매수하는 게 좀 다소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거 외에 또 막 해당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주택자는 이번에 개선되어서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되고,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제가 이번에 좀 강화된 내용이죠. 서울에는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인천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낙찰되고 있는 사례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인천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낙찰된 사례가 좀 여러 건이 있었는데, 몇몇 좀 작은 금액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조금 눈에 띄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수구, 이번에 비규제에서 바로 투기 과열로 묶인 지역이죠. 연수구의 99평방 비교적 신축, 저평가되었는가 봅니다. 5억 2천, 낙찰가는 1억을 상회한 6억 4천. 많이 왔었네요. 1등은 6억 4천인데 2억은 6억 2천입니다. 이 정도 금액의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1등과 2등이. 그리고 시세를 볼까요? 제가 조사한 시세는 면적이 99입니다. 제가 조사한 시세는 거의 한 6억 5천 정도입니다. 99니까 131. 매물 나온 것들이 일단 하나만 보이는데요. 6억 5천 정도.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것, 최근 거래 사례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 거래된 것들은 어쨌든 6억들이 넘는 이런 금액들이 보였습니다. 최고 시세를 한 6억 5천으로 봤을 때 이 물건이 낙찰된 것 6억 4천, 거의 시세에 근접하죠. 시세보다 싸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쟁자가 있었네요. 자, 여기가 투기 가열이니까 앞에 서울 낙찰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낙찰자는 원래는 이제 일반 매물일 경우에 자조서 제출 정빙자로 를 역시 제출해야 되는데, 경매니까 이거는 제외되겠죠. 그 대신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제를 받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전세 보증 대출을 2억 이상은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낙찰자가 임대사업자일 경우는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죠. 자, 물론 여기 낙찰자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입찰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인천에 낙찰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천이 연수구와 그리고 어디죠? 연수구, 남동구, 서구 이렇게 세 군데가 투기 과열이 되었고요. 그 외 지역은 그냥 조정지역이죠. 이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영종도의 낙찰 사례입니다. 중구, 중산동은 영종도입니다. 작년에 많이 이 가격이 올랐죠. 그 이전에 좀 공급이 많아서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높게 낙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종도는 비행기하고 관련되니까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도 경쟁자는 꽤 많네요. 한 번 유찰됐는데 10명이 왔고 낙찰가는 2억 9천. 2등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3,2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여기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점유자는 가족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시세를 보겠습니다. 이쪽 시세가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출렁하다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중간 여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매물을 보겠습니다. 84.78 아마 이거인 것 같고요.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가 2층이에요. 2층이면 1층처럼 가격을 좀 낮게 봐야 되죠. 그래서 낮은 가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층 한 3억 보면 되겠죠. 저는 3억이면 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낙찰가가 2억 9천. 역시 좀 높은 금액이 아닌가. 외형상 뭐 시세 다 주고 샀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경매로서는 좀 높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정지역이 됐죠. 어떤 규제가 있나요? 물론 경매니까 예외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고 정빙 자료도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 받을 때 만약에 받는다면 6월 이내 기존의 집을 처분하거나 전입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세입자는 2억까지만 대출 보증이 가능하고요. 이 낙찰자가 임대사업자라면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뭐 전국 규제 비규제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대출이 안 되죠. 여기 입찰하신 10명이 과연 대출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들어왔는지, 물론 여기 무주택자도 있겠죠. 대출이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걸 투자 쪽으로 목적으로 했다면 거의 대출이 안 되는 걸 과연 알고 들어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다음은 수원 지역을 보겠습니다. 수원 지역은 원래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쪽으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수원 지역에 최근 낙찰된 아파트. 이거 잘못됐죠? 수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네요. 네. 중에서 여기 눈에 띄는 것 영통. 영통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낙찰가도 거의 감정가의 1억 정도가 높은 경쟁이 한 신건인데 9명이니까 많이 왔죠. 1등과 2등이 거의 역시 한 3천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게 불과 한 달, 두 달 또는 뭐 작년 말 뭐 이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도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물론 뭐
3천 차이 나는 게 있을 수 있었는데, 자, 이게 지금 다시 오를까 더 오를까에 대한 게 불투명한 시점에서는 이 3천은 적은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층이 3층이네요. 33평. 그리고 여기는 좀 오래된 아파트죠.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시세를 한번 볼까요? 대략 한 4억 4천, 3천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109. 예. 자, 이게 저층이니까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4억 3천, 4천.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매물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 물론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비 밀린 것도 없고요. 뭐 등기부 문제 없고 명도 문제는 어쨌든 늘 남아 있죠. 여기가 투기 과열이라는 거죠. 투기 과열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투기 과열 지역 원칙적으로 자금 조달, 증빙 서류 다 내야 되는데 경매니까 이제 예외가 됐고요. 대출, 대출이 임대사업자라면 어렵습니다. 뭐 일반 무주택자라면 가능하겠죠. 일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앞에 인천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일단 생략할게요.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뒤에 물건이 요 다음 물건이 좀 색다른 내용이어서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물건이냐면 법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권선동 요거네요. 자, 이 법인이 어떤 법인일까가 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지 아니면 부동산하고 관련 없는 일반 뭐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영업을 하는 법인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투자 법인이라면 이번에 법인에 대한 규제가 무지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어떤 법인일까? 자, 여기 권선동 신호아파트 이미 좀 오래된 아파트고요. 단지는 보통이고 낙찰가는 3억 2천, 2등하고는 한 1200 정도 뭐 보통 있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죠. 이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법인이 낙찰 받았다는 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세를 볼게요. 제가 조사한 시세는 거의 한 3억. 여기도 저층이죠. 5층이니까 대략 한 3억 2천, 3천 뭐 이렇게 봅니다. 84.9. 자, 매매가 이 정도 보면 되겠죠. 3억 3천, 4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3억 한 2천 이렇게 낮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뭐 시세를 다 주고 샀다. 특별한 관계일까요? 특별한 관계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이거나 아니면 채무자하고 관련되거나 아니면 세입자거나 이러면 이런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저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길 것 같네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일단 이 투기 과열 지역의 법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대출이 안 되죠. 보유하는 동안에 종부세가 2주택이냐 또는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2주택까지는 3% 또는 4%. 물론 내년 6월에 부과가 됩니다만, 그리고 뭐 세법 개정 문제도 물론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정부 대책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처분해서 수익이 난다면 법인의 기본 세율과 여기다가 추가되는 세율이 20%가 됐죠. 이번에
예, 이게 또 막대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정부 대책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꼼꼼히 읽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예를 들어서 20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제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공시 가격에 그대로 아까 4% 이런 게 적용된다는 거고, 그렇죠? 앞에 있나요? 예. 일단 사업자는 대출 자체가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좀 심각한 내용이죠. 종부세가 3% 또는 4%, 뒷페이지에 나오는 공제 없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양도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 차액에 대한 게 기본적인 세율 플러스 추가 20%.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물건의 낙찰자는 법인인데 과연 어떤 법인인지 또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투자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자면 서울은 이 앞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은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네. 더 가격이 오를 거니까 지금 어떤 규제가 나왔을 때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거의 이번에 투기 과열이 되거나 조정 지역이 됐을 텐데 특히 이 법인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 임대사업자 쪽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규제에 들어가지 않은 비규제 지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나 울산 또는 지방의 여러 중소도시는 주목을 받겠죠. 일부 가격이 오르는 쪽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낙찰된 걸 보면 이런 이 규제로 인해서 경매 물건의 가격이 바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태 제 경험으로 봐서는 보통 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 천천히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낙찰자는 이 중에서 1등 하는 사람인데 1등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런 규제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해 관계인이거나 정말 자금이 넉넉하거나 이런 쪽인데 특히 이 중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낙찰받고 대출이 안 나오거나 시세보다 시세를 다 주고 샀거나 이런 경우는 대금 납부를 못 하겠죠. 다시 경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하나 투자에 주목을 받을 만한 물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앞으로 2-3달 후에 이런 물건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앞에 몇 개의 사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가격이 이제 어떤 뭐 대책이든 아니면 시장 때문이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 1등하고 2등하고의 낙찰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등 하는 사람은 여전히 시장을 좋게 보거나 이런 쪽이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2등 이하는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죠. 이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이 격차가 많이 생깁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1등과 2등이나 기타 낙찰자와 기타 입찰 가격이 이 가격의 격차가 많이 생긴다.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죠. 하향으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때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게 한 2달, 석 달 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올 가을 이후에 경매가 많이 나온다면 어쨌든 경매 물건의 낙찰가는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태 이제 투자해서 좀 수익을 냈었던 분들은 당분간은 투자보다는 시장을 좀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은 쪽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된 사례 여러 건을 같이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